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2018년 상반기 의사소통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동일하게 쓰인 거를 고르라고 하는데요. 자, 밑줄 보시면은 현안 사업이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거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가져온 건데 총 5개의 뜻 중에 2번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근데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5번 아니냐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손을 거치다라는 거는 여기죠. 검사하거나 살펴보다. 근데 만약에 여기 부처의 검토를 거쳐가 이 3번 뜻이랑 똑같은 거면 검토를 검사하다라고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검토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3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샘플 문항이라 그런지 이렇게 네이버 국어사전에 있는 예문을 그대로 베껴 쓴 모습이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휘 문제는 나올 때마다 익혀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다 암기하는 거는 어렵고요. 눈에 좀 익을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회의록 문제인데요. 회의록 문제는 일단은 첫 번째가 전체 틀을 우선 스캔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일단 시선 처리는 이제 파란색 번호로 표시를 해놨고요. 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를 찾는 거고, 전체 틀을 우선 스캔하라는 말이 이겁니다. 주간 회의록이고, 회의 일시, 참석자, 안건, 그 다음에 부서, 작성 누가 했는지, 회의 내용인데 내용이랑 옆에 비고가 있구나. 결정된 사항도 있네. 작업자도 배정을 하고 진행 일정까지 알려주는구나. 특이사항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 이렇게 우리가 다음으로 이제 보기에서 키워드를 잡을 거거든요. 그 키워드들이 어디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주는 겁니다. 이 큰 틀을 잡고 들어가야 보기를 읽으면서 얘는 아까 뭐 내용에 있겠구나, 얘는 비고에 있겠구나, 이런 게 파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큰 틀을 먼저 잡고 보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키워드 탐색을 해볼게요. 외부 디자이너 샘플,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전시회, 김과장 내부 미팅 모두, 이사원 7월 사보 편집 작업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사원은 다른 일이 없어야 돼요. 최사원 개편 작업을 완료하고 나서 샘플을 조사한다. 지금 포인트들 웬만한 거 보이시죠?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것들이 이제 금요일이냐, 모두 있냐, 작업만 하면 되냐, 이 전후 관계가 있냐, 이런 거를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건 큰 것부터 보고 작은 것 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 같은 거 들어가면 이제 안건이 1번, 2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1번 읽고 쭉 여기 다 읽지 마시고 1번 개인 스케줄 및 업무 점검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홍보 브로셔 기획도 있구나 라는 거를 잡고 다시 1번을 읽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렇게 했을 때 할 일이 개인 스케줄도 있지만 2017년 브로셔 관련한 일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사원은 여기 말고 밑에 일이 또 있겠구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4번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사원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머릿속으로는 이사원은 이거 말고 다른 일을 또 할 수가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잡고 들어가는 거죠. 제가 계속 보기 키워드 먼저 봐라, 그 다음에 소재 먼저 파악해라, 막 이런 거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읽는 거랑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읽는 거랑 정보를 찾는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보를 습득을 해야 돼요. 어쨌든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회의 일시 7월 3일 월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2번에 금요일이라고 나왔죠. 날짜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참석자 이렇게 4명이고요. 안건 이거 2개.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갑니다. 개인 스케줄 및 업무 점검, 2017년도 회사 브로셔 기획을 합니다. 자, 김 과장은 이 홍보팀 미팅도 있고 외부 디자이너 미팅도 있대요. 그럼 일단은 정답은 3번으로 쉽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박주임은 보기에서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최서원 갑니다. 17년도 홈페이지 개편 작업 진행인데 요거죠. 그러면 이따 나오는 이미지 샘플이랑 전후 관계에 있는지만 봐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사원은 7월 사부 편집 작업을 합니다. 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일, 이 브로셔 관련한 일을 하는지 봐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브로셔 주제랑 뭐 20페이지인데 이거는 또 필요가 없으니까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결정사항이에요. 이미지 샘플 조사를 할 건데 최랑 2가 합니다. 이사원 또 일하죠. 그래서 4번은 틀린 게 확정이고요. 그 다음에 진행 일정이 7월 3일 오늘이잖아요. 월요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5번은 조금 애매하죠. 27년도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오늘 내로 끝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5번도 애매해서 틀리고요.
전후 관계가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사실상 일정이 이렇게 3 일에 회의하는데 이미지 샘플 줘서 3 일부터 한다고 하면은 전후 관계가 아니라 거의 동시 진행일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또 밑에 작업자 박주임이니까 제끼고요. 다음 회의 일정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비고 봅니다. 7월 8일에 전시회 관람을 하는데요. 3일이 월요일이잖아요. 8일 계산해 보시면 토요일이에요. 금요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읽어보시면은 뭐 브로셔 최종 원고 전달한다고 하는데 외부 디자이너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깔끔하게 3번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어디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지를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의사소통 마지막 문제 3번입니다. 네, 주제는 이제 머리랑 꼬리를 봐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보기에서 키워드를 먼저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글의 소재가 뭔지, 이 글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하잖아요, 보통.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문제들이 이런데, 나머지 4개는 틀리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헷갈리니까 소재만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문단과 글 전체의 머리랑 꼬리만 보시면 돼요. 하고자 하는 말은 2갈식으로 나오고요. 마지막에 정리를 한 번 더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강조했듯이 다른 단어로 바꾸기 이거 조심해 주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법의 이념인 정의는 절대적인 실질성을 갖지 않으므로 일반화적 정의는 개별화된 정의를 통해 수정되어 나가야 한다. 2번 자유와 평등이라는 정의의 이념, 모순이 있어서 양자를 조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3번 정의의 규정이 자의를 배척한다고 해서 일반화적 정의를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은 수동적인 정의 실현에 불과하다. 법은 성인이나 영웅이 아닌 평균인을 표준으로 해야 하므로 일반화적 정의로는 법의 이념을 구현할 수가 없대요. 5번 정의는 법의 실질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런 거 괄호로 묶어주고 이념적인 목표래요.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자, 올라갑니다. 정의라는 것은 바로 소재에 던지죠. 첫 문장은 진짜 꼼꼼하게 잘 읽어줘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실질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실질성을 위해 노력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므로나 따라서 같은 거, 즉, 뭐 다시 말해서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리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앞에 거 아니고 뒤에 거만 읽어주셔도 돼요. 왜냐면 정리하는 말이니까 똑같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 실질성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갑니다. 따라서 정리 또 하고 있죠. 뭐 여기 직도 있는데 어쨌든 똑같은 말이니까 뒤에 거만 읽을게요. 이 양자의 모순점을 어디에서 조화시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법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하겠다. 그 다음 정의에 모순이 있다고 해도 정의는 자의를 배척한다고 해요. 이 점에서 정의는 원칙적으로 일반화적 정의로서 나타난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갈 건데요. 그러나도 중요하니까 읽어줄게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얘기,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은 사회 규범이래요. 성인이나 영웅이 아닌 평균인을 표준으로 합니다. 일반화적 정의는 때로 성인이나 영웅에게나 기대할 수 있는 행위를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무리라는 얘기죠. 그것은 개별화적 정의의 수정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 뭐예요? 개별화적 정의의 수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다 읽었는데 말이 너무 어렵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점은 여기죠. 내용을 포괄하는 문장만 찾아주면 되거든요. 자, 1문단, 2문단이 나오는데 1문단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정의는 절대적인 실질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질성을 우리가 노력하는 목표다. 인간이 노력하는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정의는 자의가 아니고 일반화적인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성인이나 영웅한테 요구할 법한 행동을 기대하기도 하기 때문에 개별화적 정의의 수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죠. 여기까지가 1문단 아닙니까? 네, 법의 이념인 정의는 절대적인 실질성을 갖지 않는다. 그 다음 여기부터 두 번째 문단이죠. 일반화적 정의는 개별화적 정의에 의해서 수정이 되어야 한다. 수정받지 않을 수 없다가 이렇게 말을 바꿔서 수정이 되어 나가야 한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핫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글의 내용이 어려우면 답은 그만큼 구하기 쉽다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포괄하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맨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만 읽어줘도 답은 나옵니다. 아니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 읽고 보기 다 읽고 풀어도 맞추기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보기에 가서 소재만 잡고 다시 본문 올라와서 머리와 꼬리 위주로 보고 답을 정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풀 것인지는 지금 시청하시는 수험자 본인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9시에 마지막 수리 세 문항 들고 또 찾아뵐 거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